매일 40분 이상 걷는 습관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기 검진에서 근육량이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에게 매일 이렇게 걷는데도 왜 근육이 줄까요?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항 운동이 부족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체나 중심 근육은 거의 자극받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가벼운 아령 들기와 의자에 앉아 하는 스쿼트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며 회복 속도까지 느려지게 됩니다. 결국 사소한 충격이나 작은 염좌에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근육을 유지한 사람들은 작은 외부 자극에도 몸이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계단 오르기를 하루 3회씩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10년 전보다 오히려 허벅지 근육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떨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나 물건을 들 때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운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씩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아령이 없다면 생수병을 들고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일정한 자극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내 몸의 중요한 기반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루 7,000보 이상을 꾸준히 걷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불을 갤 때 중심을 못 잡아 넘어질 뻔한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다리에 힘은 남아있는데 왜 자꾸 흔들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걷는 걸로는 균형 감각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따로 훈련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 후에는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5초도 못 버티던 그는 한 달 뒤엔 15초 이상 안정적으로 버티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작은 스텝 동작과 뒤로 걷기, 발끝 마이너스 발 뒤꿈치 연결 걷기 등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균형 감각은 훈련에 반응합니다. 특히 뇌의 전정기관과 신경계, 고유 수용 감각이 자극받으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양말을 신을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고개를 돌리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물건을 들고 회전할 때 중심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중심을 잃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 한 발로 서서 양팔을 옆으로 벌려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10초간 버티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1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은 넘어짐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인지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일수록 뇌 혈류가 활발하게 유지되며 기억력과 공간 인지가 더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유연성과 관절 가동성의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하나에도 무릎, 허리, 목 등 여러 부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므로 전신의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삶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 이상 걷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 무릎을 더 깊이 굽혀야 했고 어깨를 돌릴 때마다 통증까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진료 후 가동 범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관절은 점점 다칩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단순한 걷기 외에 매일 아침 전신 스트레칭 루틴을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며 가볍게 회전해주는 동작부터 시작해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트위스트, 발목 돌리기 등을 10분씩 반복했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은 관절을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 가동 범위를 점차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금자 씨는 몸이 굳는 느낌이 사라지고 양말 신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느 날부터인가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뻐근하거나 뒷주머니에 손이 잘 닿지 않거나 걸을 때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고 어깨를 돌리고 손을 허리 뒤로 보내보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반복했던 생활 루틴을 다양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유연성은 단지 동작의 편안함을 넘어 넘어짐을 줄이고 일상 활동을 더 오래 독립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초 체력입니다. 관절이 굳는 걸 막고 삶의 가동 범위를 지키는 일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흔히 바닥에 앉아 발끝을 만지는 동작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특히 관절을 여러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넓은 범위로 움직여주는 동작들이야말로 건강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벽을 짚고 고관절을 천천히 회전시키거나 의자에 앉아 발목을 원형으로 돌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절의 유연성과 반응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덜 뻣뻣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세를 곧게 세우고 작은 충격에도 관절이 무리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준비 운동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았을 때 당기는 느낌이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유연성을 회복해야 할 순간입니다. 걷기는 건강의 기본이지만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불편 없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유연성에서 비롯됩니다. 평소 꾸준히 산책을 했지만 어느 날 양말을 신으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리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걸 느꼈고 그 뒤로는 무릎을 더 굽혀야 겨우 바닥에 손이 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료 후 유연성 부족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씨는 하루 10분씩 스트레칭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회전시키고 허리를 좌우로 트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몇 주 후에는 움직임이 한결 편해지고 숨쉬기조차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유연성은 단지 스트레칭이 아닌 삶의 편안함과 직결된 힘입니다.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불편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루 몇 분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몸의 중심을 지키는 힘, 즉 코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라고 하면 복근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허리, 골반, 복부 전체를 감싸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중심 근육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코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어깨의 구부정한 자세는 코어 근육의 약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아침마다 부지런히 산책하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리는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허리에 통증이 자주 생겨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정 씨는 자세가 무너지면 움직임 전체가 무너진다는 조언을 들었고 그날 이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일직선으로 서보는 연습, 의자에 앉아 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곧게 세우는 훈련, 그리고 복부를 수축하며 복식 호흡을 하는 코어 운동을 집에서 꾸준히 실천했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호흡이 편안해졌으며 외출 시 자세가 훨씬 안정감 있게 바뀌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어 운동은 단지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폐활량, 내장 위치 안정, 낙상 예방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힘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코어 강화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복부에 힘을 주거나 의자에 앉아 척추를 세우고 배를 천천히 조이는 호흡,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회전시키는 동작만으로도 중심 근육은 깨어납니다. 중요한 건 하루 단 5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자세가 곧게 펴지며 걷는 것 하나하나에도 여유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 벽 옆에 서서 가볍게 테스트해 보세요. 머리, 어깨, 엉덩이가 모두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다면 현재의 코어 근육 상태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몸을 억지로 세우지 않으면 벽에 닿지 않거나 허리 쪽이 크게 뜬다면 지금이 바로 중심 근육을 다시 세울 시기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단지 자세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는 근력과 균형, 호흡과 소화, 심지어 걸음걸이의 안정성과 품격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체의 피로를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며 노년기를 더욱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걷는 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을 바르게, 자신 있게, 무리 없이 내딛는 능력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5번째 주제를 나눌 차례입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걷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관절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닳고 관절 사이의 윤활액은 줄어들며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걷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무릎과 고관절, 발목, 허리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통증이 잘못된 방식의 걷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1시간씩 걷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무릎이 뻣뻣해지고 긴 걷기 이후 허리와 엉덩이 부근까지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병원을 찾은 윤 씨에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관절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으로 운동을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그 후 미자 씨는 매일 걷기 대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운동을 하고 집에서는 고정식 자전거를 천천히 타거나 의자에서 관절 스트레칭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훨씬 자연스럽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절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위인 만큼 그만큼 민감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처럼 체중이 집중되는 부위는 반복된 충격에 더욱 약해지므로 걷기 외에 다른 방식의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수중 운동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을 줄여주어 부드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는 하체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면서도 무릎에 부담이 적어 노년층에 매우 적합한 운동입니다. 태극권이나 체어 요가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들 운동은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낙상 위험도 줄여주기 때문에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운동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손을 쓰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느낌이 들거나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관절을 배려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요청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단지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걷기를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걷기 습관 속에서 내 몸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오늘 하루 관절은 편안했는지 자문해 보세요. 그런 세심한 점검이 진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건강의 틈을 메우기 위해 이제는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세우며 유연성을 되찾고 몸의 중심을 단단히 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매일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오셨나요? 그러나 오늘 들으신 5가지는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변화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몸을 사용하는 선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8,000보씩 걸으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중심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이더라고요. 이처럼 변화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허벅지에 힘이 빠지진 않나요? 균형을 잃고 휘청인 순간이 자주 있었나요? 고개를 돌릴 때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자세가 자주 무너지진 않았나요? 걷고 난 뒤 무릎이나 엉덩이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오진 않던가요? 그런 조용한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5분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적인 선택이 건강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댓글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나눔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으로 망설이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생 이야기 채널은 시니어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